남자친구와 만난 지는 1년. 카페 알바를 하던 중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다며 만나고 싶다고 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저보다 7살 위로 나이차가 꽤 났지만 매일 찾아오며 대시를 하는 그가 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애도 해본 적이 없었고 연애를 꿈꿔본 적도 없는 여자였던지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순정씨,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주말 알바를 해? 그냥 놀아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진짜 열심히 산다. 회사도 꽤 좋은 회사인데 말이야. 근데 언제까지 나한테 존댓말 쓸 거야? 그게 왜? 우리 만난 지도 3달이나 됐잖아. 그렇긴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곁을 안 주는 거야? 아니에요. 나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연애가 서툰 저보다 그는 늘 빨랐습니다. 먼저 다가온 것도, 먼저 뭔가 하자는 것도 늘 그였죠. 저는 그런 저를 기다려주는 그가 고마웠습니다. 그럼 좋아? 네, 그럼 좋아한다고 왜 말을 안 해줘? 좋아해요. 으이구, 이름처럼 참 순정스럽다. 순정아. 순정아? 순정 씨는 너무 이상하잖아. 여자친구한테 씨를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 완전한 반말 모드야. 자기도 그렇게 해? 존댓말 쓰지 말고 무슨 학생이랑 사귀는 것 같단 말이야. 얼른. 적극적이기도 했지만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 그런 것인지 사랑도 많고 애교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밝은 그와 있으면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이 완전 다른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를 만나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히 섞인 채로 평범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았으니까요.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녔고 저는 중소기업을 다녔습니다. 은연중에 그의 집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움츠려들기도 했어요. 편찮으신 부모님, 그리고 저의 과거. 그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갈까? 제주도? 갑자기 웬 제주도? 우리 사귄 지 반년이나 됐는데 여행 한번 간 적이 없잖아. 그렇긴 하지. 왜?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왜? 제주도를 가려면 1박 이상 아니야? 당연하지. 당일치기로 어떻게 가? 왜? 뭐가 불편해? 저는 남친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남친의 성화에 주말 카페 알바는 그만둔 상태였지만 뭔가 자고 오는 여행을 함께 간다는 게 조금 두려웠습니다. 남자 경험도 부족하고 외박을 한 적도 없었기에 더 그랬어요. 아니야, 그래, 가자. 하지만 기대에 찬 남친의 얼굴을 보니 거절을 하기도 그랬고 연인 사이에 다른 게 걱정된다고 말하면 더 서운해할 것 같아서 제 감정을 더 표현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떨리면서도 한편으론 설레기도 했습니다.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저는 비행기도 처음 타는 것이었죠. 하지만 남친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제주도를 가본 적은 있다고 둘러댔죠. 사는 게 바빠서 여행을 많이 못 다녔다곤 말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외국도 같이 나가고 그러자. 그런데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안 가본 곳 있어? 이상했어요. 가본 곳 있냐고 묻는 게 아니라 안 가본 곳 있느냐고 물으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신혼여행이라니. 아직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빨라도 너무 빠르다 싶었어요.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게. 신혼 여행? 응.
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 여자들은 왜 신혼여행 어디로 갈지, 결혼식은 어디서 할지 그런 거 엄청 상상한다던데. 자긴 안 해봤어? 아, 상상. 귀여워. 뭐야? 뭘 그렇게 당황해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귀엽게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남자친구와의 첫 여행. 자연스럽게 나온 신혼여행과 결혼에 대한 언급까지. 장난처럼 오간 얘기지만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서 함께한 남자친구와의 첫날 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진짜 귀엽다. 나는 모든 게 처음이잖아. 당신이랑. 그래서 더 좋아. 어? 너한테 내가 모든 게 처음이라는 게 너무 좋아. 계속 내가 모든 게 처음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어? 자꾸 못 알아듣는 척 할 거야? 우리 오늘 첫날 밤도 보냈겠다. 다음 코스는 결혼인 거야. 너한테 모든 처음이 나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마지막이 되길 바래. 안 그러면 나 너무 화나고 질투날 것 같단 말이야. 진상 씨. 사랑해, 순정아. 그런데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반년인데 결혼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아직 서로 알아가야 할 게 많잖아. 남친에게 다 털어놓지 못한 저의 과거. 그는 저를 다 이해해 줄까요? 저는 사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부끄러웠습니다. 막노동을 하시다 건물 지지대에서 추락해 다리를 절게 되신 후 아버지는 폐지를 주우며 다니셨어요. 그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동네에서 아버지를 마주치면 골목길 뒤로 숨거나 급하게 갈 곳이 있다며 마주치는 걸 피했어요. 한참 예민한 사춘기이기도 했고 주변 친구들은 다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저는 생일 파티 한번 제대로 한 적 없었어요. 사실 엄마가 미역국이다 부침개다 차려서 친구들을 부르라고 한 적이 있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통닭도 없고 피자도 없다며 놀리던 친구에게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론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었죠. 누나는 왜 친구들을 집에 한 번도 안 데리고 와? 누나 친구 없어. 에이, 옛날엔 민숙이 누나, 정연이 누나 많이 왔잖아. 나 누나들 보고 싶은데. 이사 갔어. 이사? 어디로? 미국. 우와, 미국? 멋있다. 뭐가 멋있어? 나는 나중에 커서 미국 가서 살 거야. 왜?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크지 않아? 나는 제일 큰 나라에서 살 거야. 아니야, 미국이 제일 안 커. 그래? 그래도 미국이 제일 잘 살지 않아? 그렇긴 하지.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나라에서 부자가 될 거야. 우리 동생 꿈도 크네. 내가 성공하면 우리 엄마, 아빠, 누나 다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제겐 동생이 하나 있어요. 남동생인데 동생은 제게 보물 같은 아이였어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늘 똑똑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생긴 것도 부잣집 아들처럼 잘 생겼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데리고 동네에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동생을 데리고 나가면 다 몰려들어서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냐고 했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이 생긴 동생이 저는 유일하게 자랑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살림에도 저는 동생부터 챙겼어요.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오면 저는 동생부터 가르쳤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동생은 저보다도 금방금방 체득했어요. 궁금증도 호기심도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도 떼고 편지도 쓰고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는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셨어요. 다리가 더 안 좋아지셨거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게 화근이었죠. 아빠랑 엄마랑 구두 닦는 일을 하기로 했어. 구두? 구두 닦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니네 아빠가 그냥 쉬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돈을 번다고 저러니. 폐지 줍는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다니다. 이제 관절도 더 안 좋아지고. 저러다 더 큰 병 나면 안 되잖아. 어디서? 여기서 10분 정도 가면 버스 정류장 근처에 좋은 자리가 났대. 그거 아무나 얻을 수 있는 자리 아니래. 철진이네 아빠가 그래도 고향 후배라고 알아봐 준 거야. 그래. 너도 아빠한테 잘해. 내가 뭐 못한 게 있나? 너 길에서 아빠 보면 모른 척하지? 아니야. 내가 언제. 다 알아. 너 아빠가 그거 얼마나 가슴 아파한 줄 알아? 너 처음 가졌을 때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데. 너 귀하게 키울 거라고, 돈 많이 벌어서 지하방 신세 면하게 하고 유학도 보낼 거라고. 그렇게 생고생하다가 다리 다친 거야. 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유학? 우리 형편에 유학이라니 큰 꿈 꾸셨네. 못돼가지고. 내가 뭐가 못됐어? 지금까지 배우고 싶은 학원 한 번 다닌 적도 없고 순호도 내가 다 보살피고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래도 아빠한테 잘해야 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큰딸 엄마도 늘 너한테 고마워하지. 엄마도 아빠도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건 아니잖아. 큰딸, 그래도 우리 네 식구 열심히 살다 보면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그래서 이번에도 아빠가 결정한 거 따라주기로 했고, 아빠가 손재주가 좋으니까 손님도 많아지면 우리도 반지하 신세는 면하지 않을까? 우리 딸 배우고 싶다는 미술도 배우고 그럼 좋을 텐데. 그런 날이 올까? 난 꿈이 없어, 엄마. 괜히 그런 꿈 꾸게 하지 마.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이 없었다는 말론 다 설명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제가 주어진 삶에서 13살이었던 저는 한다고 했지만 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충돌했어요. 그렇게 저의 학창시절은 꾸역꾸역 먹는 식은 밥처럼 넘어갈 듯 말 듯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어렵게 마련한 자금으로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미술학원은 다니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신 덕에 단골 손님도 늘었고 저희는 반지하 방에서 1층 방 2칸짜리로 이사도 갔지요. 그때가 제가 중2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시력이 안 좋아지셨어요. 당신 눈이 그렇게 안 보이면 어째? 왜 그런 거지? 괜찮아. 나이 들어 그렇지 뭐.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돈도 시간도 셌다. 저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들으며 내심 걱정됐지만 또 다른 불행이 저희 집에 닥치는 게 두려워 먼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던 중 엄마는 눈이 점점 안 보이게 되셨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요. 형체가 아예 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 섬세하게 작업해야 하는 구두 수공 작업을 하며 자꾸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아니, 본드가 제대로 안 붙어서 몇 번 신자마자 다시 너덜너덜해졌잖아요. 아이고, 죄송해요, 손님. 제가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지? 왜 그러냐니. 그럼 내가 고작 몇 분 아끼겠다고 내가 망가뜨린 신발을 다시 들고 왔다. 이 말이에요?
손님,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하고 한 사람은 눈이 침침한가. 왜 저래? 참네. 결국 엄마는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집은 더욱더 힘들어졌어요. 엄마는 사람의 형체는 보였지만 점점 더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살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우울감까지 휩싸이셨죠. 그러던 중에도 동생은 학교에서도 인기도 많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학원 한 번 다닌 적 없지만 전교 1등도 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동생을 서울대에 보내야 한다며 부모님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는 제 동생이 부끄러울까봐 학교 상담을 가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이니 더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않고 근처 개인병원에 취직했습니다. 단순 전산 업무를 하며 카운터 일을 했어요. 저라도 일을 해서 살림해 볼 테니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취직처는 마땅치 않았고 어린 동생과 아픈 부모님까지 보살피려면 집에서 먼 회사는 다닐 수도 없었지요. 동생이 고3이 되고 동생의 담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집에는 저와 엄마가 있었지만 엄마는 숨으셨어요. 당시 엄마의 우울 증세가 병적으로 치달았다는 걸 무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아프니까 히스테릭해졌구나 생각했을 뿐이었죠. 네가 순정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엄마가 오늘 좀 편찮으셔서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는 일 나가셨고요. 그래, 그래도 네가 다 컸으니까 너한테 얘기를 해도 되겠지? 네, 알다시피 순호가 엄청 머리가 좋아. 공부를 아주 잘해. 네, 그런데 순호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본인은 대학을 안 가겠다는데?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 순호 같은 인재가 나라에 큰 이바지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도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온 거야. 네, 꼭 보낼 거예요. 순호는.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대도 가뿐해. 아, 그렇군요. 국립대니까 비교적 등록금도 저렴하고 순호 정도면 학교 들어가서도 장학금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순호가 극구 원서를 쓸 생각이 없다고 하니 누나인 네가 좀 설득을 해봐. 네, 당연히 보낼 거예요. 순호는 걱정 마세요, 선생님. 철이 일찍 든 동생은 전교에서 1등을 했지만 대학을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저는 못 배웠어도 공부 잘하는 동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었는데 말이죠. 너 왜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야? 흥미 없어. 무슨 소리야 그게. 공부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굳이 뭐? 이제 시작인데 무슨 공부를 할 만큼 해.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대학은 가야지. 대학이 뭐야. 너 정도면 대학원도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 그럼 뭐 하고 살려고? 누나처럼 격리라도 할 거야? 네가? 못할 건 뭐야. 뭐? 누나, 나 신경 쓰지 말고 누나 살 길 찾아. 나 못 믿어? 나 김순호야. 그래, 너 김순호.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내 동생. 누나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할 거니까 대학은 가자, 제발. 넌 우리 집 기둥이야. 너만 보고 산 누나가 있는데 네가 네 인생을 포기하면 어떡해. 포기? 나 포기 안 했어, 누나. 내가 왜 내 인생을 포기해? 잘 살 수 있어. 난 나대로. 그러니까 누나도 이제 집 걱정 말고 누나 인생 살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미래를 그리며 살란 말이야. 됐고, 너 무조건 대학 가야 돼. 그것도 서울대.
이후에도 동생은 완고하게 대학을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저는 담임 선생님과 의기투합해 동생의 대학 원서를 썼고 워낙 공부를 잘하고 내신도 수능도 다 1등급이던 동생은 무난히 서울대에 들어갔습니다. 동생은 대학도 못 간 채 자신의 뒷바라지를 하는 저를 안쓰럽게 여겨 용돈은커녕 과외를 여러 개 뛰며 오히려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제발 공부나 해. 무슨 서울대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남 공부만 가르치냐? 난 천재니까 걱정 하덜덜 마쇼. 나의 재능을 썩히기 아까워서 하는 것뿐이니까. 으이구, 말은 잘해 정말. 동생은 늘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이 애가 천재인가 싶을 정도로 한 번 본 건 잊지 않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났죠. 나중엔 과외쌤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제 동생에게 과외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예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를 불렀어요. 누나, 나 유학 가려고 해. 유학? 유학비는 걱정 말어. 나 지금까지 과외하며 돈 왕창 벌었잖아. 에이, 그게 얼마나 된다고. 어라? 나 무시해? 장난 아니야. 그동안 재테크도 좀 했고. 재테크? 네가 무슨 재테크를 해. 누나 동생 천재인 거 몰라? 암튼 아버지 어머니 좀 잘 부탁해. 나 몇 년만 다녀올게.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된다. 잘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유학이라니. 미국에 있는 대학 다닐 거야. 하버드. 와, 하버드? 두고 봐, 누나. 내가 성공해서 꼭 누나도 아버지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줄게. 기다려. 순호야. 그렇게 동생이 떠난 지 3년. 동생은 처음 말했던 것보다 더 소식도 없었고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또 각자의 삶에 치여 살아가기 바빴습니다. 가끔 동생이 돈을 붙여주었는데 받지 않으려고 해도 붙여버리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면 동생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27살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틈틈이 공부도 했지만 재수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명문여대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중소기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지금의 남자친구를 카페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야, 자기 아버지는 많이 편찮으셔? 그때 아프다고 했잖아. 내가 어릴 때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 그래? 어디가 안 좋은 건데? 다리가 좀 불편하셔. 왜? 싫어? 아니, 내가 싫을 게 뭐가 있어. 걱정돼서 그렇지. 그런데 동생은 외국에 갔다며. 언제 와? 공부하러 갔거든. 그리고 사업체를 차렸는데 잘 되나 봐. 와,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 응, 서울대 다니다 갔으니까. 역시 자기네 집은 다 머리가 좋은가 봐. 자기도 명문여대 나왔잖아. 우리 집에 인사하러 가자. 다음 달에. 갑자기? 자기는 아직 한창인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왜 이러셔? 나랑 결혼하기 싫어? 아니, 그렇다기보다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 사랑이 중요하지. 기간이 뭐가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자기한테 모자란 남자 같아? 그건 아니지. 과분해. 내가 뭐 과분해.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사람이라 가방끈에 대한 집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분이시고 엄마도 그래. 그리고 난 외동아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장가만 잘 가면 만사 오케이라고 여기셔. 빨리 손주도 보고 싶대.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진상 씨 정도면 나보다 더 좋은 여자 많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이, 사랑이 중요하다니까, 나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도 좋으시고 잘 자랐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잖아. 진상 씨 정도면 더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날 수 있지 않아? 자기가 어때서? 자기 집도 강남이잖아. 어? 당시 남동생이 미국 대학을 다니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공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갑자기 동생이 집을 마련해 주어서 강남의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게 남자친구를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였죠. 연애 초기 몇 번 집을 데려다 준다기에 집 앞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였다고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진상 씨, 우리 집은 그렇게 잘 살지 않어. 에이, 그 아파트 시세가 얼만데? 내가 빠싹해, 그런 건. 뭘 그런 걸 쑥스러워해? 자기는 진짜 겸손하기까지 하다. 완벽 그 자체야. 아니, 진짜야. 그렇게 부자 아니야. 내 것도 아닐 뿐더러. 응? 그럼 누구 건데? 아니, 뭐 부모님 명의로 돼 있다는 거지. 내 건 아니지. 아, 그런 얘기구나.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구나 싶었지만 설마 그가 저희 집이 부자라고 착각해서 나를 만나는 건 아니라고, 절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파트 한 채로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은연중에 그는 자기 집이 장사로 자수성가한 집이고 강남의 집도 여러 채에 외동아들이라 다 물려받을 거라고 말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부잣집 아들이 제가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저를 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기도 했죠. 상식적으로. 이번 달 말에 약속 잡을 거야. 다음 달이라며. 기억은 하나 봐? 자꾸 딴 생각하는 것처럼 먼 산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아, 미안. 그런 건 아니었는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서 그렇지. 자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내 얘기 했어? 응. 빨리 보고 싶으시대. 기대가 크셔. 기대? 무슨... 암튼 예쁘게 입고 와. 우리 엄마는 청순한 스타일을 좋아하시거든. 아, 이럴 게 아니지. 내가 옷 사줄게. 같이 가보자. 안 그래도 되는데 내가 알아서 갖춰 입고 가지 뭐. 어허, 예비 신랑 되는 사람이 옷을 사주겠다는데 거절하면 쓰나? 가자, 응? 남친은 뭐가 신났는지 잘 하지 않던 짓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지금껏 만나며 딱히 선물을 해준 적은 없었는데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갈 때 입을 옷을 사주겠다며 백화점을 끌고 갔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보다, 나를 놓치고 싶지 않나 보다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사람도 없고 그런 감정조차 주변에서 들은 적이 없어서 모든 게 어려웠어요. 눈이 잘 안 보이는 엄마, 다리를 저는 아버지, 여전히 구두 닦기를 하는 아버지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지 못했는데 말이죠. 이 결혼이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내가 부모님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게 남자친구를 속인 게 되는 걸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순정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얼굴도 이쁘네. 곱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우리 순정이 이쁘지? 무슨 그런 말을 해. 왜 어때서? 어서 들어와. 내가 아줌마 시켜서 좋아한다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라고 했어요. 어서 먹어봐요. 우와, 맛있겠다.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얘기를 들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저도 그간 했던 근심이 싹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준비해주신 식사를 맛있게 하고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다과를 하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네? 아, 내 정신 좀 봐라. 말 좀 놔도 되지? 아, 네.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라고는 안 해도 돼.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럼 아줌마라고 하나? 참네. 아니, 니네 엄마 말이 맞지. 오늘 한번 보고 어떻게 안다고 어머니, 아버지야. 그냥 편하게 행동하되 호칭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말이지, 내가 궁금한 게 있었어, 전부터. 어떤 강남 산다며? 원래는 어디 사람이야? 원래 강남 출신인가? 얘는 뭘 아는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어떻게 장가 보내겠어? 아, 저는 그 옆 동네 관악구 출신이에요. 관악구? 어머, 그래. 그럼 학교도 다 거기서 나오고? 네, 어릴 때부터 거기서 나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을 쉰다며? 원래는 뭐 하는 분들이셨어? 사업? 사실 남자친구에겐 부모님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이곳저곳 건설회사에서 일을 했다고만 말을 했었어요. 숨기려던 건 아니었고 첫 연애에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급진전할 줄 몰랐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내가 그에게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참 없었구나 다시 느꼈지요. 그리고 이게 우리 결혼의 고비가 되겠구나 직감했습니다. 건설회사 다니셨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물어. 지금 잘 살면 되지. 지금 은퇴하셔서 좋은 집에서 돈 안 벌고도 잘 사시는데 우리한테 뭐 집이라도 해달라고 할까봐? 사돈댁을 잘 얻어야 돼. 우리 집에 잘 살고 남의 집 수준 그렇게 따지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아휴, 말도 마. 나 동창 중에 사돈집이 갑자기 사업이 망해서 돈 빌려달라고 한대잖아. 이혼을 시키면 시켰지. 그럴 수 없다고 바리바리 날뛰더라니까. 아버지도 참 우리 순정이네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순간 이 대화가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맞나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고 몇 분 더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벌써 가게? 왜? 어디 불편하니? 아니요. 식사 충분히 맛있게 해서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려고요. 다음번에 또 초대해 주시면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얼굴색이 별로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전혀. 너무 맛있고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나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과 내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삶이 전부 다 부정당할 수도 있고 나의 가족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과연 그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헤어지자는 제 말에 기겁을 해서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어제까진 그런 기미도 없었잖아. 기미라니. 맞잖아. 어제 뭐 기분 나빴어?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잘 안 맞다고 생각했어. 지금까지 함께한 기억들을 좋게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난 못 헤어져. 지금까지 좋았던 기억들을 앞으로도 좋게 가져갈 수 있고 영원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지금 우리가 끊어내야 돼?
그렇게 추상적인 말들 늘어놓지 말고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하면 고쳐볼게. 네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 나는 너랑 헤어질 수가 없는데 네가 갑자기 나랑 헤어지겠다고 하니까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우리 집까지 인사하러 왔을 땐 너도 생각이 있어서였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헌신짝거리듯 헤어지자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헌신짝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집 얘기 꺼내서 그래? 우리 엄마가 처음에는 그래도 한 번 친해지면 뒤끝없이 내 사람으로 챙기는 게 있어. 우리 가족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더 신중했을 뿐이지. 나쁜 사람 아니야. 순정아, 제발 헤어지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결혼하면 너희 가족한테도 잘하고 우리 부모님도 너한테 더 잘할게. 가운데서 잘할게. 제발 헤어지자는 말은 다시 하지 말자. 남자친구는 결국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진상 씨, 나한테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 일어나, 얼른. 내가 뭐라고 남자가 그렇게 길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기까지 하는 거야. 안 헤어진다고 하면 일어날 거야. 왜 그래, 정말. 일어나라고. 사람들 쳐다본다. 하나도 안 부끄러워. 지금 내가 너랑 헤어지게 생겼는데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 빨리 헤어진다는 말 거둬. 다신 안 한다고 약속하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얼른 일어나. 이 바보야. 진짜 이게 뭐야. 사람들 다 보는데 남자가. 얼른 털어. 무릎에 먼지 다 붙었잖아. 진짜지? 안 헤어질 거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말 다시는 안 할 거지? 알았다니까. 그 대소동을 한바탕 하고 저는 오히려 남친에 대한 마음이 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사실 좋아하는 건가, 이게 좋아하는 감정인가 갸웃할 때도 많았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남친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남친은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서두르지 않겠다며 제 눈치를 보았죠. 나는 너만 있으면 되니까 사실 양가 부모가 뭐가 중요해? 결혼식은 우리 마음만 안 변하면 언제든 하면 되는 거잖아. 진상 씨,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그렇게 서두르더니. 웃긴다. 아휴, 말도 마. 내가 너랑 헤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는지 알아? 왜 그래, 정말. 입술에 하얀 거품을 잔뜩 묻히고 해맑게 웃는 그를 보니 이렇게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주는데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 별나 보이시고 우리 집 수준과 안 맞게 부유하다는 게 가슴 한편에 걸렸지만 남친의 결기를 보니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더 우리는 결혼 얘기는 없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전보다 더 다정하고 혼신을 다해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그와 함께하며 저는 행복했어요. 이전에 느낀 연애 감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순정아, 우리 회사 말이야. 어?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나 회사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왜? 대기업인데. 그리고 잘 다니고 있었잖아. 이번에 새로 생긴 벤처인데 엄청 조건이 좋더라고. 친구가 먼저 입사했는데 스카웃 제의가 들어왔어. 와, 그래? 역시 멋있다, 진상씨. 나는 사실 엄마 아빠가 돈 안 벌어도 된다고 하거든? 에이, 그래도 자기 직업은 있어야지.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나는 아직 일하는 게 재밌으니까. 역시 최고야, 우리 오빠. 넌? 나 뭐?
넌 그 회사 계속 다닐 거야? 난 만족하는데? 왜? 아니, 나는 네가 공부를 더 하거나 더 큰 회사로 이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왜 갑자기? 그냥 우리 집 사회적 지위도 있고 하니까. 뭐? 아,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너도 이제 나랑 결혼하면 사실 일은 안 해도 되지만 말이야. 결혼 전까지 돈도 더 많이 받고 너의 사회적 커리어도 더 높이면 서로 윈윈 아니야? 그런 의미니까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진 말어. 나는 지금 우리 회사 마음에 들고 사람들도 좋고 나쁘지 않은데. 전부터 느낀 건데 순정아. 너도 부모님이 부유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사람은 욕망이 있어야 돼. 재벌 회장들이 자기가 재벌이라고 일 안 해? 남들보다 더 하잖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 위로 올라갈 스스로 커리어를 쌓고. 진상 씨, 나는 그런 욕망도 존중하지만 내 욕망이 현재를 평범하게 무탈하게 소시민으로 잘 살아가는 거야. 그게 내 욕망이야. 소시민? 응. 그냥 평범한 가정 이뤄서 평범하게 아이 낳고 내 가정 꾸려서 알뜰살뜰 잘 살아가고 그런 소박한 행복을 느끼는 게 내 꿈이야. 와, 소시민이라는 말 정치인들 외에 직접 하는 일반인은 처음 본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꿈인가? 아니,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 나도 너의 꿈을 존중해. 하지만 너도 나의 꿈을 존중해야 돼. 난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잘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알아. 나도 그래서 진상 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멋지다고 생각해. 알아주니 다행. 서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랐지만 열심히 자기 꿈을 이행해 나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남친을 보니 배울 점이 많다고 여겼고 부잣집 도련님 정도로만 보였던 그가 생각보다 성숙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남자와 계속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진상 씨,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말에 시간 돼? 왜? 늘 시간이야 되지. 주말엔 순정이랑 데이트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라고 말하려고. 자기 집에? 대박.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는 거야? 이제야? 우리도 1년이나 만났고 전보다 더 오빠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나. 대박. 감동이다. 드디어. 그렇게 좋아? 대박 좋지. 선물 같은 거 사올 필요 없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해둘게. 간단히 저녁이나 먹는 거지 뭐. 알겠어. 그래도 어떻게 빈손으로 가. 어머니 아버지 좋아하시는 거 힌트 좀 줘. 없다니까. 너는 내가 빈손으로 가서 점수를 덜 땄으면 좋겠어? 당연히 빈손으로 갈 수 없지. 그냥 과일 좋아하셔. 진짜 딴 건 하지 마. 잘 드시지도 않아. 밖에도 잘 안 나가고. 먹는 거 말고 명품 머플러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갈까? 좋아하실까? 이미 너무 많으셔서 필요 없으실까? 밖에도 잘 안 나가신다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허투인데 쓸데없이 돈 쓰지 말어. 정말. 순정이는 너무 검소해. 뭐, 난 그 점도 좋지만 부잣집 딸이 검소하기까지 하니. 진상씨, 나 부자 아니라니까. 남자친구는 제가 부잣집 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불쑥불쑥 저를 부잣집 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가 아직도 우리 집에 대한 기대치가 남다른 것인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전에 저희 집 사정을 다 털어놔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한 건 말했고 어머니도 몸이 성치는 않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될 건 없겠지.
난 한 번도 잘 산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남자가 저를 완전히 사랑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제 과거를 본다고 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기로 한 날, 저는 설레는 마음과 다소 긴장한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기로 한 시간이 20분이나 지났는데 남자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아니야, 오겠지. 아직 20분밖에 안 지났잖아. 전화도 안 된다며. 사고 난 거 아니야? 오다가?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닐 거야. 걱정되니 하는 소리지. 진짜 사람 일 모르잖아. 아, 무슨...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봐봐. 그럴 일 없댔지? 문을 열자 남자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어요. 진상 씨, 웬 땀을 이렇게... 겨울이었는데 땀을 흘리니 더 놀라고 의아해서 그의 팔을 잡았어요. 무슨 일 있어? 어디에 있었어? 왜 이래? 아니, 오다가 좀 정신이 없었어. 정신? 아니, 별일 없었어.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리고 셔츠가 지금 단추가 안 맞는데? 아차차, 아이, 왜 이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일단 들어가자. 어머님, 아버님 인사도 드리기 전에 이게 너무 죄송해서. 뭔가 다 이상했지만 현관 앞에 계속 세워둘 수도 없고 나중에 물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집에 들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진상씨 왔어요. 아이고, 어서 와요. 순정이 엄마예요.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그런데 얼굴색이 많이 안 좋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잘 안 보이지? 나는... 아이고, 무슨 사고라도 났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 편찮으세요? 아, 진상씨, 내가 말했었잖아. 엄마도 몸이 썩 좋지 않으시다고. 아니, 내가... 그게... 눈이 잘 안 보여요.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잘 안 보여요. 뚜렷하게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아예 혼자 생활을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염려 안 해도 돼요. 눈이 안 보이신다고요? 그런 말은 없었잖아. 눈을 잘 뜨지 못하는 엄마를 보며 당황해하는 남자친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희 집을 쭉 둘러봤습니다. 저희 집은 동생이 집을 사줘서 꽤 넓은 평수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워낙 검소한 부모님이 예전 다세대 주택 시절 가전 가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남자친구는 낡은 가구와 오래된 가전을 보고 꽤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집구석은 다 골동품인지 쓰레기인지 TV에 나올 것 같은 수준이잖아. 이게 다 뭐냐고. 오빠. 오빠? 네가 나를 오빠라고 부를 정신이 있으면 제대로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돼? 너 지금껏 나를 속인 거야? 내가 진상 씨를 왜 속여?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완전히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하면 아니 당신이 다 이해해 줄 줄 알았고 그리고 아니 여기서 이 얘기는 그만하자. 아이고 저기 우리 때문에 우리 애랑 헤어질 생각은 말아요. 우리는 짐 안 될 자신 있고 그리고 얘 엄마도 혼자 생활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 이 손 놓으세요. 진상씨. 남자친구의 팔을 부여잡고 안절부절하는 우리 아버지의 팔을 뿌리치는 남친에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집은 얼음이 낀 것처럼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얼음팔을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어? 안 그래도 다리도 불편하신데.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당당한 너랑 네 집구석에 더 놀라운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사기야, 이 여자야. 이 여자? 말 다 했어? 이게 뭐가 사기야, 뭐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 집안이든 배경이든 내가 부족해도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며. 너무 쓰라린 배신감에 울부짖으며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몰랐지. 그리고 이런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가정가구가 말이 돼? 너 또 속인 게 뭐야? 우리 아빠 구두 닦기 일 하셔. 그것도 문제야? 뭐? 완전 사기꾼이네. 건설 일 했다며. 건설업체에서 일한 것도 맞고 막노동도 했으니까 거짓말 아니고 구두 닦는 일 얘기 안 한 게 그렇게 문제야? 문제인데? 뭐 이런 집구석에 감히 나를. 내가 어떤 집안 사람이든 상관없다고 했었잖아. 그리고 난 집안 형편 안 좋다고도 계속 말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 됐고. 나는 아까 개나 만나러 가야겠다. 개? 내 목에 난 거 안 보여? 그게 뭔데? 내가 이 한겨울에 휙휙거리며 삐뚤어진 셔츠 입고 왔겠냐? 잘 생각해봐. 안 그래도 걔가 다시 만나자는 거 뿌리치는데 힘들었는데 그냥 계속 걔나 만나는 게 낫겠다. 뭐야,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었다는 거야? 바람이 아니라 너 만나기 전부터 내 밤 파트너. 뭐? 뭐 그렇게 놀래. 내가 놀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보기 드문 순수녀의 처녀라 데리고 좀 살아볼까 했더니 아주 사람을 뭘로 보고. 진상씨, 그만하자. 나는 너무 많이 놀아봐서 너같이 순진한 애들이랑 결혼하는 게 목표였거든. 집도 어느 정도 사는 줄 알고 내가 뒷조사 해봤더니 대출 하나 낀 거 없이 이 집 50평대 갖고 있는 건 어느 정도 자산은 있다는 뜻이고 우리 집에 돈 달라고 할 수준만 아니면 반반한 얼굴에 명문대도 나왔겠다. 머리는 좋다는 거니 이세에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해도 너무하지. 어쩐지 가난에 찌든 것처럼 검소하다 했다. 그 길로 저희 집 문을 박차고 나간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저희 엄마, 아버지는 충격에 며칠을 알아누우셨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에 대해 또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이지만 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았을 뿐 꾸며대고 속이려 한 적은 없었기에 오늘 다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는 며칠 후 동생에게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말이죠.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었어? 그렇게 잠수 이별하고? 잠수 이별? 그런 건 대놓고 이별이라는 거야. 무슨 잠수 이별이야. 그리고 우리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왜 이래? 남의 회사까지 찾아오고. 징글징글하다. 가난하면 다 이러는 거냐? 딴 남자 찾아. 나는 너랑 격이 안 맞으니까. 뭘 웃어? 스토커 주제에. 누나, 왔어? 그때 제 동생이 나타났죠. 남자친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무 놀랐나 봐요. 순호야, 회사 진짜 좋다. 한번 와봤어야 했는데 이제야 왔네? 응, 누나. 그런데 이진상 씨는 여기에 왜? 우리 엄마 아빠 편찮으시고 집이 가난한 것 같다며 나를 찬 내 전 남친. 우리 이진상 차장이 우리 누나와 우리 집을 그렇게 모욕 주고 찾다는 그 구남친이셨군요. 세상 참 좁아요. 그쵸?
아, 대표님, 그게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아니, 이거 다 오해예요? 오해는 개뿔. 알고 보니 남자친구가 옮긴 벤처 회사가 미국에서 넘어와 제 동생이 차린 신생 회사였고, 그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된 동생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그날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며 모든 걸 용서해달라고, 다시 결혼하자고 울부짖더군요. 너무 웃겼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이 상처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전 남친은 동생네 회사에서 금전 사고를 거하게 치더니 해고를 당했고, 이후에도 제게 계속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성공한 동생 덕에 저는 공부도 하고 제 전남친에게 나름 복수도 한 상황이 됐지만, 저와 저희 가족이 감당해야 할 상처는 언제쯤 치유가 될까요? 제가 남자를 다시 만날 수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